네, 안녕하세요. 집사가이드 이집사입니다. 세컨하우스 듣기만 해도 설레지만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손님분들이랑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땅부터 먼저 사야 되는지 집을 먼저 봐야 되는지 그 순서도 되게 헷갈려 하시고, 땅 물어봤다가 집을 물어봤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땅과 집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매물을 구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규로 토지를 사서 건축을 새로 하는 게더 만족감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어진 것들은 오래됐기도 했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을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 이상은 단점이 보이고, 이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에 원하는 건축물을 짓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토지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 그림으로만 보고 거기 막 정보들을 보잖아요. 막 좋다 좋다 이런 얘기들만 보고 전화해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괜찮다고 마음에 들면 일단은 현장에 임장을 나가보세요. 가셔서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야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괜찮은 땅을 골랐다 하면은 그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대략적인, 내가 이제 건축 면적을 몇 평 정도를 짓겠다라는 거는 상상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세컨하우스를 하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니까요. 몇 평 정도 할지를 고민이 끝났다고 하면은 토지를 먼저 무조건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막이나 이동식 주택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농막은 기존에 농사를 하다가 쉬는 창고 용도예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규제는 좀 다르겠지만, 쉽게 말해서 나라에다가 나 여기다가 창고 설치할래? 라고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막이 굉장히 싸잖아요.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되게 저렴한 것들, 6평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렴해요. 저렴한 줄 알고 샀다가 단열도 안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다양한 이런 불만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그 집을 없애고 건축 인허가를 넣어서 다시 건축하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 전부터는 거의 안 하시기 시작했어요. 농막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체류형 쉼터로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류형 쉼터도 역시 나라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규제가 지금 완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완전히 초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설치를 해서 3년마다 연장을 해야 되고 12년 뒤에는 철거해야 된다. 물론 연장에 대한 거는 지자체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걸 또 준비하려면 지자체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맹지, 그러니까 도로가 이어지지 않은 농지를 그냥 사서 거기다가 설치해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중에 세컨하우스 거기다 쓰다가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맹지를 누가 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도로도 잘 갖춰져 있고 허가도 문제 없는 그런 땅에다가 진행을 하셔야 된다 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세컨하우스 주말이나 휴가, 여가 시간 때 이용하는 두 번째 집인데요. 그러면 전기, 수도, 정화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냐? 상하수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골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경우 거의 없죠. 그리고 상수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 지하수로 하실 거고. 그리고 오폐수관, 직관, 그러니까 일반 도심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그런 게 다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주말에만 와서 사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큰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기 난방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로 대부분 하시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땅을 하나 사셔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대공은 혼자 파셔야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물이 나올 때만큼 파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지에 들어와서 다 되어 있는 거 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뭐 오페스 직관하는 데들도 있어요. 뭐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개인 정화조로 하시고, 오페스 직관이 있다고 해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페스 직관이랑 내 집이랑 연결해야 되는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정화조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 한 정화조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한다고 하면은 한 3, 400만 원 정도가 인입하는 비용이 되는 거죠. 뭐 땅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짓자면, 땅은 지역마다 당연히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분양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지역에다가 분양을 하고 있지만, 양평이라고 했는데 땅값이 무슨 100만 원이 넘어가요? 뭐 130만 원이나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맨 땅을 가지고 허가 놓고 토목하고 이런 금액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개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만 1.2배에서 1.5배 정도는 더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공사하는 양의 차이고, 그리고 스케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평당 뭐 50만 원 들어가면 개인이 해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큰 땅들을 한 번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물론 그 토목공사하는 회사들도 스케줄 일정 기간 빼놓고 한 번에 그 일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다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도 잘 잡히는데, 개인 땅 200평, 300평 미만 것들은 비용도 비싸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할 때 제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땅 가격을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냥 인터넷으로 봤을 때 이건 평당 20만 원입니다, 30만 원입니다, 땅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나요? 30만 원짜리 가가지고 토목공사 해보세요. 그러시면 압니다. 맨 땅 가격이랑 허가 나서 모든 준비,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까지 다 과정이 끝나 있는 땅이랑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지 말고 이제 주변에 있는 아무 그냥 혼자 맨 땅을 하는 게 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단지는 좀 사람들끼리 간섭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분들 진짜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론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고 우리 가족이나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프라도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시는 거고, 집에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갈 그런 이웃들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시골에 이제 나 혼자 들어가겠다, 기농기촌에서 들어가겠다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그 지역 사회에서 갑자기 발전기금이라고 돈을 내래요.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한다고 돈을 내요. 이런, 그리고 사소한 거에 되게 많은 간섭을 합니다. 기농했다가 다시 떠나고, 기농했다가 다시 떠나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정을 많이 안 주신다고 해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저희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저희 현장 단지 분양을 받으려고 문의 주신 분들이, 저 여기 어디서 혼자 세컨하우스, 아니면 나 혼자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있는데 이거 팔리면 한번 갈게요 하시는 분들, 한 1년 뒤에 제가 연락해 보면은 아직도 못 팔았어요, 부동산에 내놨는데 아직도 문의 오시는 분이 없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혼자 있는 땅이 과연 나중에 내가 집 짓고 살고 난 다음에 집가 상승에 대한 여력, 황금성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365일 계속 지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쓸 때 남한테 빌려줄 수 있냐, 펜션처럼 수익을 낼 수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거는 땅의 용도에 따라 달라요. 그 건축 허가라는 게 뭐 단독주택도 있고 근린 생활시설도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단 숙박시설을 하려면 단독주택도 돼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농어촌 민박의 규제가 지역마다 좀 많이 까다로운데, 한 집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내가 거주를 하고 있고 한 살림이 더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2개, 뭐 싱크대도 2개, 방이 뭐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부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예쁜 집 짓고 수영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컨하우스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3억 이상 들어가는 분들은 없다. 그래서 땅이랑 건축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3억이 훌쩍 넘어가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는 할 수는 없고, 자,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땅이 일단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돼요. 용도가 뭐 보전관리, 계획관리, 뭐 자연녹지, 뭐 물론 개발행위 허가를 넣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계획관리 지역분. 계획관리가
이제 뭐 땅을 무슨 기준으로 나라에서 나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애매모해요. 뭐 보전관리 바로 옆에 뭐 계획관리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계획관리 진짜 쓸모도 없는 땅인데 계획관리로 나와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정말 땅이 원하는데 이거는 계획관리가 아니네, 근데 난 여기 땅을 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뭐 하셔가지고 다른 형태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데를 이용해서 내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지방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일단은 숙박업으로 일단 등록이 돼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고, 나라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뉴스에 많이 타고 문제가 됐던 거는, 도심권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되게 비싸게, 어떠한 특정 성수기 기간에 되게 비싸게 파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그 비거주 지역인 이런 이제 세컨하우스 할 만한 이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제재가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난 너무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법을 어길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건 꼭 알고 계셔야 되시는 거고, 뭐 어쨌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간 대여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당만 대여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 세컨하우스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세금 당연히 나오죠. 땅도 취득을 하고 건축을 하니까 그만큼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4.6%. 그리고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얼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전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려요. 시공사 선정, 건축할 때 건축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지 좋을까요? 왜냐면 건축 시공사는 진짜 잘 고르셔야 되는 게, 중간에 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에서 건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테리어 개념의 회사랑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게, 하다가 중간에 망하는 경우, 그리고 중간에 공사비를 빼돌려서 다른 데다가 맡고 막 이렇게 하는, 진짜 그런 업체들이, 악성 업체들이 앞에서는 광고 홍보하면서 하고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잘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건축물이 마음에 들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축물. 그러면은 그 회사에 직접 가봅니다. 가보셔가지고 계약을 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있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장을, 그리고 현장을 직접 답사를 가셔야 돼요. 답사를 가시고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현장들을 건축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하셔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는 지역이랑 그 회사랑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건축에 다 AS 기간이 막 1년 뭐 이 정도, 1년에서 뭐 길어봤자 한 2년 정도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AS 기간이 만약에 지났어요. 그래서 지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멀어서 안 나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딴 데 가까운 데다 문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AS 기간인데도 하자가 생겼을 때 좀 와서 봐주세요 하면은, 예, 그쪽으로 언제 스케줄이 나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진짜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보통 작은 집을 짓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책임자, 소장이 항상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작업자들끼리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장 관리를 얼마나 잘 해줄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게 진짜 그거예요. 내가 건축주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있지 않는 한, 그리고 현장에 그 회사의 그 관리자가 나와서 보고 있지 않는 한, 뭐 이런 거 보고 계시는 현장직 분들, 진짜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내가 요청한 부분도 내가 이렇게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시공 다 해놓고 이거 해도 괜찮아요, 내가 몇십 년 공사했는데 이거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 기만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가서 볼 자신이 없으면은 현장에 책임자가 꼭 나와 있는, 그렇게 근거리에 있는 업체를 꼭 선정을 해가지고
예쁜 건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컨하우스니까 보통 대부분 다 목조주택으로 짓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철콘으로도 하시고 경량 철구조로도 하시고, 그런데 작은 집이기 때문에 단열을 되게 많이 걱정하신단 말이죠. 단열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건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은 뭐 건축 업체들이 무수하게 많으니까 자세한 스펙들을 이미 공개를 많이 하죠. 양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 단열로도 건축 허가가 나는 곳입니다. 근데 1지역 정도는 가져가셔야 그래도 단열이 충분하게 된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도 따뜻하려면 무조건 1지역 단열 기준으로 맞춰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단열 기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고려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열은 무조건 빵빵하게 최고 단열 스펙으로 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비용을 낼 때 문제인데, 기초 금액이랑 정화조 금액이랑 이제 골조 공사하는 그 비용을 처음에 내게 되는데, 거기까지 내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공정대로 공정이 끝나고 입금 완공했을 때 나중에 잔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돈 미리 달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포인트입니다. 돈 먼저 달라고 하면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이렇게 뭐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집사 가이드 이집사였습니다.